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역 네 곳을 러시아로 합병한다라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서명식이 있기 전에 이미 앞서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네 개 지역에서는 각 주민 투표가 이루어졌었는데요. 러시아로 우리 지역을 합병하자라는 주민 투표가 이루어졌었고 거의 대부분 90% 가까운 찬성률을 보이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병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 세계에서는 엉터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지역 주민들의 강요, 위협,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투표를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요에 의한 투표, 그리고 높은 지지율,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은 역시 공산당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반대표를 던진 주민들이 10에서 20% 있다라는 게 오히려 더 놀라운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루안스크, 도네츠크, 그다음에 여기가 어디입니까? 자포르지하, 그리고 이쪽 지역은 이제 케르손, 이렇게 네 개 지역의 자치구는 아니고요. 이 네 개 지역을 이제 러시아가 합병을 하면서 과거 2014년에 땅 따먹기 했었던 크림반도, 이거 완전히 섬처럼 러시아가 잡고 있었던 거였는데 러시아 본토에서 이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육로가 완성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바이기는 했습니다. 이미 이쪽에 이 네 개 구역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러시아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이었고, 또 사실 과거에는 러시아 땅에 속했었던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나 인구 통계학적으로나 러시아에 더 가까운,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에 더 가까운 지역이었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전쟁이 벌어졌을 때 차라리 그냥 과감하게 이쪽 땅 띄워주고 전쟁을 빨리 조기에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있기는 있었죠. 하지만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끝내 이 지역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싸우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러시아에서 이곳을 합병하겠다라고 발표가 났던 오늘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계속 이 지역에 작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자포르지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자포르지아에서 중요한 지역까지 우크라이나 군대가 침투하고 도시를 둘러싸고 뭐 이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이곳에서 완전히 졌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투표를 했고, 비록 그것이 반강제성을 띈 투표라고는 하더라도 이 네 개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 80%에서 90%가 넘어가는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라고 판단하고 러시아에서 지금 합병 발표를 딱 해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까지 연결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만도 않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안타까운 부분들을 보고 있죠.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지금 1000개 정도의 제재 조치를 추가로 발표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제재 조치를 취하는 내용 중에 보면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총재를 지금 이제 지목해서 이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미국은 절대 이거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연방 상원의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로버트 메넨데즈, 이 뉴저지주의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인데, 이 메넨데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지역 합병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주민들에게 총기를 들이대고 투표하도록 강요한 터무니없고 불법적인 국민투표다. 불법적인 국민투표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강제 합병하는 것은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요. 유엔 안보리가 모인다고 해봐도 사실은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러시아를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엔이 이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영향력을 가지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리 미국이 큰 소리를 낸다고 해도 결국에는 합병은 뭐 정해졌던 기정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희는 좀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나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는 보기는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지난번에 2014년에 크림반도를 먹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었는데 뭐 국제사회가 그걸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나중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지역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문화적인 인구 통계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뭐 이쪽 지역을 러시아가 먹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사실로 기정사실로 현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번 합병을 계기로 해서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푸틴이 여기서 마무리를 할지 지금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일단 루블화 환율은 5.5% 떨어졌다. 달러 값이 지금 워낙 전 세계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루블화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국제사회의 신용도가 좀 떨어졌다는 건데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별로 소용없습니다. 시간 지나면은 환율은 다시 또 변하기 마련이고요. 또 아주 빠르게 변하는 것이 환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미국에서 아무리 반발을 한다고 해도 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이후에 제가 지금 보도해 드릴 내용에서 더 나오겠지만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쟁 자금을 미국이 대줄 기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에는 또 핵무기 얘기를 꺼냈는데 계속해서 핵무기 얘기를 꺼내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진짜로 핵무기를 쓰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이만해서 그만하지, 이제 그만 덤벼라 라고 전쟁을 끝내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저희는 사실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푸틴이 계속해서 핵무기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건 공격적인 발언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반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의 그런 발언이 지금 전쟁을 더 끌어가는 요소로 지금 오히려 이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입장 이런 것들이 이 전쟁을 지금 더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고 있다. 이런 상황도 저희가 지금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합병을 비난했고 정부에서는 러시아 국회의원 정부 및 군 고위관리 방위조달 회사의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한 1000여 개 정도의 새로운 제재 조치가 발표가 됐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반발이 러시아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이고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토에 긴급 가입 신청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 신속한 절차를 통한 회원 자격 신청을 추진하겠다.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걸 하겠다라는 건데요.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사실상 동맹국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상 동맹국이다. 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싸움에서 다른 나라들이 계속 물론 뒤에서 도와주긴 했으나 계속 긴장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전쟁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지 않게끔 하는 거였습니다. 유럽 전체로 확산되면 이거 심각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토 가입국을 러시아가 건드리면 나토 전체가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세계 3차 대전이 그냥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토 국가들이 관여하지 않았던 거였는데 지금 젤렌스키가 나토에 가입하겠다라고 나오면서 우리는 사실상 동맹국이지 않냐라고 말을 해버렸다는 이야기. 물론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이해는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 발언을 러시아 쪽에서 그래? 나토가 네 동맹국들이야? 우리 지금 나토하고 싸우고 있는 거였어? 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일이 좀 골치 아파집니다. 이건 세계 3차 대전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될지 그리고 나토의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멈춰버리면은 러시아가 아예 우크라이나 전체를 다 먹어버리겠다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 수위 조절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자기네 나라의 한쪽 부분 땅이 완전히 다 먹혀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뼈가 아플 텐데 쓰릴 텐데 그것을 이걸 이제 전쟁 패배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잃게 되는 정치인으로서는 이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패전 지휘관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거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이 발언들을 막 하겠지만 미국이 이 상황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여줘야 할 것 같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좀 더 뒤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러시아의 이 네 지역을 합병하는 과정이 제발 이것으로 전쟁을 좀 멈춰주는 수순으로 연결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